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쓸 소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전에 조금 지식을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디튜브라고 들어보셨나요? 디튜브.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디튜브. 유튜브를 대체하려고 만든 게 디튜브예요. 디튜브인데 요거는 뭐다?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하고 플러스 웹, 요거를 같이 묶어 놓은 거를 D웹이라고 해요. D웹이라고 부르는데 요걸로 만든 게 디튜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해보자고. 디튜브가 뭔지. 2017년도 8월에 처음 오픈했다. 시간이 좀 됐죠. 오픈한 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였는데 지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죠? 이 디튜브는 스팀, 그죠? 스팀이라는 블록체인과 개인 간 분산 파일 시스템인 IPFS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 및 분산 공유 영상 플랫폼,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죠? 이제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하고 디튜브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보자고. 첫 번째로 다른 건요, 암호화폐 보상 시스템이다. 요건 뭐냐?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 광고가 붙고,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광고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영상을 올린 사람이 광고 수익, 현찰에, 현금에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디튜브는 어때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로 준대. 암호화폐로 준대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건,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면 광고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고를 붙일 수가 없어. 그죠? 광고가 붙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그죠? 그런데 방법이 있죠.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이거 있잖아. 엄지. 그지? 엄지를 내리고, 요 무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업보트. 그죠? 좋아요가 업보트야. 업보트를 받으면, 영상을 본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줘. 업보트를. 그러면, 암호화폐 스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급을 합니다. 현금을 지급받는 게 좋겠어요?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게 좋겠어요?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입장이라면 현금 주는 게 훨씬 편하죠. 좋지. 그죠? 요게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요거는 장점인 것 같아. 디튜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검열 시스템이 없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영상을 올리던 검열 시스템 자체, 디튜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죠? 그 차이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공정한 공유 시스템이다. 요거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의해 갖고, 그지? 그걸 또 뭐, 이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친구가, 내가 거기 직원인데,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어떤 채널을 만들었어. 아니면 우리 회사와, 유튜브 회사와, 생각이 비슷한 그런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야. 그러면요, 더 많이 띄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라면, 뭐, 유튜브가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좌파 영상들이 더 많이 오픈될 수 있도록 조작도 가능하겠죠. 그지? 그런데 여기 디튜브는 그게 안 된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게 안 되게끔 만들어졌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광고가 없어. 광고가 없으면은 뭔 얘기요?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 입장이라면 좋죠. 광고가 있는 게, 광고 수익이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중간에 광고 나오고 또 건너뛰기 눌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광고가 없다. 그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단점이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요 차이점을 딱 놔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튜브를 이겨보겠다라고 디튜브라는 게 나왔는데, 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유튜브라는 곳은 상권으로 따지면 강남역이야. 유동인구도 많고, 그죠? 유동인구 많은 데서 장사를 해야지. 근데 디튜브는 어때요? 말하자면 상간 오지, 그러니까 집 한 채 있고, 한 30분 걸어가야 또 집 한 채가 있고, 이런 곳에 그 중간쯤에서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를 해야 돼. 하겠어요? 거기다가, 바로바로 현금이 딱딱 들어와. 강남역에서 장사를 하면. 근데 저 상간 오지에서 하면요. 현금으로 만드는데, 뭐 이상한 감자 같은 걸로 주고, 그죠? 그걸 또 시장에서 내다 팔아서 내가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 그러면요. 당연히, 강남역에서 장사를 하겠지. 당연히 유튜브에서 장사를 하겠죠. 그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유동인구가. 디튜브에는. 그지?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지? 요거를 일단 D웹이라는 게 요런 거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요런 게 있고,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체, 그러니까 큰 유튜브, 그죠? 또는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다가 도전장을 딱 내민 거지. 이런 장점으로. 그런데, 강남역과 저 상간 오지에, 그지? 섬마을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제부터 소설이에요. 이제부터 소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요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도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번에 미국에서 대선이 일어났는데 1월 대선이 끝났고 이제 취임까지 끝났죠.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1월 6일 날 하원 상원 합동 회의장에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폭동 사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빌미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를 선동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해서 어떻게 해요? 트위터, 페이스북 전부 다 퇴출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대거 같이 정지시키거나 퇴출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렇게 이제 써볼게요. 기존의 트위터, 그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북에서 내몰았죠. 누구를?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 그죠? 지지자들. 그랬더니 팔러라는 곳으로 옮겨갔죠. 그랬더니 여기도 다운로드도 막고, 서버 사용도 막고 하면서, 팔러도 문을 닫겠죠. 그랬더니 갔던 데가 클라우스 서브라는 곳으로 다시 또 옮겨가죠. 요 과정에서 이방카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모여라.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트럼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한 사람 활약하신 분이 있죠. 리누드 변호사라고. 리누드 변호사 폭풍 트윗을 하면서 트럼프를 믿어라. 모든 것은 뒤집어진다. 우리가 이겼다. 요거의 핵심은 뭐였어요? 선거 사기, 그죠? 부정선거, 요거지. 근데 요것도 보면요, 저는, 처음부터, 있잖아. 누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어차피 가는 방향은 똑같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 그죠?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정황은 있어.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지?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대놓고 한 경향도 있죠.
대놓고 하고선 어떻게 수습을 그냥 막 뭉개버린 거지, 힘으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요것도 그냥 인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소설이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요 전제를 한번 해보자고. 요 클라우스 서브라는 곳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아까 D웹, 그죠? D웹. 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D웹이다. 그 D웹일 가능성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일 가능성이, SNS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에 정황도 있고 근거 자료들도 있고 한데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봐봐. 뭔가 부정이 일어났어. 그리고 트윗이나 페이스북, 기존의 SNS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 트럼프 지지자들 또는 트럼프, 리누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는 소리는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검열을 해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 그죠? 검열 시스템. 검열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아예 밀었어요. 이렇게 내보냈어요. 어디로? 이쪽으로 몰았어요. 팔러도 아니고, 그죠? 팔러로 갔더니, 팔러도 팔다리 다 잘라갖고 어떻게, 클라우스 서브라는 곳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이방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모여라 해갖고 오히려 끌어당겼어. 트럼프 지지자들을. 요거 이상하다는 거지.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스 서브라는 곳이 D웹,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곳이라면 뭔가 이쪽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자기 고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주가가 지금은 거의 제자리에 다시 왔어요. 주가가 또 폭락을 하고, 이런 모습은, 이런 과정들까지 거쳐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객들을 내몰았단 말이야. 그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정치적인 이유로 내 가게에 온 손님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야.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 관점에서 이제 캐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이다. 얘가 블록체인 기반일 가능성이 커요. 보니까. 그러면 왜 이쪽으로 내몰았을까? 정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트럼프의 입을 막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문제 안 일어났어.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부 짜고 친 쇼로 끝났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 그죠? 제가 얘기하고 소설 썼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다. 밝혀졌어. 이제 취임까지 다 평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럼 왜 몰아냈냐?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SNS로 사람들을 내몰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있었겠느냐.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가요,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어떻게 리셋을 해요? 모든 걸 디지털화 하겠다. 이제 1월 25일부터 시작을 하죠. 모든 걸 리셋하겠다. 월드, 모든 세상을 리셋시켜버리겠다. 그레이트, 크게. 그죠? 근데 어떻게? 디지털화. 그러니까 어젠다가 디지털화예요. 모든 거에 디지털화. 요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좀 맞아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검열 시스템. 얘네의 장점이요. 그죠? D웹의 장점이에요, 장점. 얘네의 약점이고요. 약점을 부각시켜서 이쪽으로 자기 고객들을 이쪽으로 몬다. 그쵸? 블록체인 시스템 안으로 몰아넣었어. 사람들을. 트럼프의 지지자들, 그리고 자기 미국의 국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쪽으로 지금 몰아넣은 상태예요. 그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 사실 아까 단점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상간 오지. 상간 오지였어 여기가. 오지였다는 건 뭐예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던 곳이죠. 근데 요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상권을 키운 거잖아. 그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왔잖아요. 그죠? 상권이 형성돼 있어.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간 거예요? 검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간 거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간 거지. 그 움직임의 선두에는 누가 크게 작용을 한 거야? 작업을 한 거야? 트럼프가 한 거죠. 그리고 리누드가 한 거지. 뭔가 있는 것처럼, 있을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들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맨날 그러면서 요렇게 작업을 했잖아. 그쵸? 그럼 저 블록체인이 다 똑같은데 그냥 웹이에요 둘 다. 근데 여기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들어가. 저 블록체인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죠? 뭐가 있느냐.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자. 저게 도대체 뭘까? 블록체인이 도대체 뭘까요?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D웹이에요, D웹. 블록체인 플러스 웹. 이거를 D웹이라고 한다. 그지? D웹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금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요런 부분이에요. 자, 선거에서 D웹으로 할 수 있는 게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자신의 표가 정말 계산되고 있는지 혹은 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거나, 그죠? 내 표가 진짜 바이든을 찍었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표가 바이든 찍은 걸로 체킹이 됐는지 확인을 하거나, 그쵸? 요번에 화두가 뭐였어? 이 일들이 벌어진 게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부정, 선거 사기. 그죠? 그런데 블록체인, 이 D웹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다? 선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표가 제대로 개표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D앱이라는 건 또 뭐다? 여기 아까 D튜브 얘기한 것처럼 광고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죠? 광고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크리에이터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뒷받침한 D앱의 생태계에선 요거 중요해요. 정체성을 담보할 암호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누군지 진짜 확인을 해야 될 암호가 필요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을 식별할 생체인식 같은 보증이다. 중요하죠. 생체인식. 그러니까 안면인식이라든가 홍채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독특하게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생체인식 같은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번거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갔어. 상간 오지에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또는 빅테크와 요런 선거를 가지고 요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부 쇼잖아요. 이제 밝혀진 게 요런 쇼를 펼쳐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 D웹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D앱 안으로 몰아넣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야? 이념적으로 접근을 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야. 야, 이제는 트럼프마저 배신당했어. 그죠?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저 중국 공산당의 시대가 열렸네. 시진핑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는 시진핑의 세상이 왔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물론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전편에도 얘기했듯이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켜야만 되거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사회주의라고 불러. 그죠? 여기 디지털이라는 거 나오죠? 아까 다보스 포럼의 요번에 주제가 디지털화라고 했죠? 그리고 리셋을 디지털화로 하겠다라는 얘기다. 전 세상, 온 세상을 디지털화해서 뒤집어 엎겠다. 요게 지금 어젠다예요. 회의에. 그때 때마침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블록체인 요 D앱은 뭐를 할 수 있다? 선거, 부정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요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블록체인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이 D앱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정선거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면 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D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돼? 앞으로는 선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거 부정도, 부정선거도, 선거 사기도 이제 없는 세상이 와. 사회주의라며. 앞으로는 선거가 의미가 없을 거라며. 의미가 있게 된다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모든 세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돼갖고, 저 빅테크, 그죠? SNS, 저거 완전히,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 그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 이런 거 다 탄압하면서 지금 한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 D앱이라는 거, 블록체인 기반으로, 요거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디지털 사회주의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 그죠? 그렇게 가려 그러면 뭘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D앱을 쓰면 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방카가 모이세요 했던 뭐예요? 클라우스 허브 같은, 그지? D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앱에서 사람들이 영상도 올리고 SNS도 하고, 그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민주화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선거도 이제는 부정이 할 수가 없게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열도 없어져. 검열 이제 아까 여기서 여기 디튜브 여기서 문제점으로 봤던 뭐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 이제 상권이 생기면서 돈이 들어오죠. 그지? 거기다가 이제 뭘까지 해주면 좋아요. 제일 나빴던 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제일 나빴던 거는 뭐였어요? 현금으로 안 주는 거잖아. 광고 수익이 안 되는. 근데 뭘로 바꿔버리면 돼?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요. 어떻게? 바로 헌금이 되는 거지, 이제 디지털 화폐가.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올려. 그리고 좋아요를 누가 눌러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지털 화폐를 준다. 이렇게 되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디튜브나 유튜브에 있던 사람들도 디튜브나 아니면 디튜브는 아니겠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겠지. 그죠? 물론 엉아들이 돈을 내겠지만, 그죠? 인정하는 사이트.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디튜브는 스팀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잖아. 암호화폐를.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그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그 사이트. 그게 클라우스 허브가 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일단 몰아넣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거기다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를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영상을 올린 사람들도 돈을 받지만 100원을 준다고 쳐. 좋아요를 누르면 100원을 받아. 내가 영상을 올렸어. 100원을 받아요. 근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한테 100원 중에 75%를 내가 받고요. 75원을 내가 받고 영상을 올린 사람이 25%는 어떻게 해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 영상에.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주고 있어. 지금 현재. 이건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그죠? 근데 암호화폐로 준다는 게 조금 꺼점지럭했던 건데, 그 암호화폐가 현실상의 돈이 돼버린다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쇼들을 펼친 거라고 하면, 얘기했잖아. 부정선거도 이상하게 대놓고 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냐고 하더라도, 그죠? 뭔가 이상했어. 근데 요렇게 일부러, 그지? 의회에서 난동 부리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일부러 만든 거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싹 시나리오대로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만들었다. 그 역할 트럼프가 충실히 한 거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맡게끔 연기를 다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소설이에요. 제가 쓰는. 그러면 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넣을까? 그러면 한마디로 좋은 건요,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SNS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로만 가면, 내가 D웹으로만 가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기만 하면. 그리고 좋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내가 영상만 보면서 좋아요만 눌러도 나도 수입이 생겨.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돈이, 실질적인 디지털 화폐 돈이 들어온다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장점이 확 많아져 버린 거지, 갑자기. 단점들이 장점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D앱에,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요. 대안의, 지금 비트부지만 대안의 어떤 그 영상 플랫폼, 이게 만들어져. 그리고 거기서도 광고를 올리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돼? 좋아요를 누르면 돈이 들어와. 그리고 영상을 본 사람도 좋아요를 눌러주면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은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만 보자면. 그러면 저 엉아들은, 그저 돈의 입장에서 저 엉아들은 자기네 회사를 망가뜨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기존의 광고를 기반으로, 광고료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하던 이런 기존 SNS나 유튜브가 어떻게 된다는 게 쇠락한다는 거지. 그죠? 대신에 대안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웹 쪽의 SNS나 영상 플랫폼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요게 어떤 게 될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되겠지. 거기에 핵심은 돈이 디지털로 바뀌어야 돼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는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해야 되는 쪽은 기존의 빅테크들. 그죠? 그리고 새로운 대안. 근데 결국에는 요 새로운 대안도 어떻게 빅테크 형님들이 할 거예요. 이 디튜브 있잖아요.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디튜브는 스팀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스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딘 라이머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 EOS를 개발한 최고 기술자예요. 근데 EOS는 뭐예요? 구글의 블록체인. 구글 거예요.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의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이 딘 라이머야. 딘 라이머가 뭘 만들어서 스팀을 만들었대. 디튜브에서 사용하는. 그죠? 근데 디튜브는 유튜브의 대안으로 나왔대. 그지? 구글은,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는 구글 거예요. 그런데 디튜브가 유튜브의 대안으로 나왔는데, 구글 자본과 구글을 만드는 기술자가, EOS를 만든 기술자가, 구글이 구글을 대항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 뭐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영화들이 자기네 사업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기반을 옮겨가는 거죠. 이쪽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웹으로. 요 과정이 요번 선거 그리고 대통령 취임 요때까지 1년의 과정이 요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놀아난 거지. 좌파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죠. 자, 또 찾아봤잖아. 여기 아까 봤잖아요. 뭐 디지털 민주화 그것도 있지만 여기 아까 뭐가 나왔어요? 정체성을 담보할 암호가 필요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을 식별할 생체 인식 같은 보증이 필요하다. 이거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 같아. 이게 뭐냐? 블록체인으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어. 지금 앞으로 다 전 국민이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돈도 그 안에서 돈도 벌고, 그지? 디지털 화폐까지 만들어주면 완벽하게 이제 다 그쪽으로 넘어가겠지. 모든 시스템이. 상권이 이제 그쪽이 커지고 이쪽은 완전 구상권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된 다음에 뭐가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요 D앱으로 싹 몰아넣은 다음에 그거는 블록체인은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생체 인식 같은 보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해요? 뭐 몸에다가 바코드를 받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쵸? 뭔가 내가 나라는 거를 쉽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홍채 인식, 그죠?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나다, 아니면 지문 인식,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마트를 가서,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는데, 뭘 샀는데, 나올 때, 나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 블록체인. 이거, 결제 시스템을. 그래서, 나의 안면 인식. 그래서, 띵동 해갖고, 통과되면, 그냥 사가지고, 들고, 내가 물건 챙겨서 나오면 돼요. 그것도 편리하죠. 그런데 더 편리한 건 뭐예요? 내 몸에 나라는 뭔가 표식이 있어. 센서가 있어. 몸속에 집어넣어 놓던, 몸에다 붙여 놓던, 뭐 하던, 아니면 뭐 문신으로 해 놓던, 그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사가지고 걸어 나오면서 문에 센서가 있어갖고, 마트 문에 센서가 있어서, 띵 하면서 결제가 바로 돼버려. 이러면 더 편리해지죠. 사람들은 편리함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뭐 음모론에서 얘기하면은 종교적으로 막 음모론 얘기는 뭐예요? 이 백신을 통해 갖고 거기다가 칩을 집어넣고 베리 칩을 집어넣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죠?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생체 보증 같은 게 필요하다. 그게 뭐 어떤 형태로일지는 몰라. 진화하면서 하겠죠. 그것도 변형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하고 있어? 스타링크 사업. 지구를 빼곡하게 둘러싸면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띄우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돌아다니고 이거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지. 어떻게? 내 몸에 있는 생체 인식, 그죠? 뭐 센서가 됐다고, 예를 들어 센서라고 치자. 센서가 있어. 그럼 뭐 손톱에 있던, 발톱에 있던, 어디에 있던 센서하고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돼버려. 그러면요. 내가 어디를 가던, 뭘 하던, 그지? 다 통제를 당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런 혼란을 만드는 건 미국의 선거 혼란을 만드는 건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흐름이다. 움직임이다. 저들의 쇼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거예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요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갖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센서를 부착한다. 어떠한 형태로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과 연결을 해서 전부 컨트롤할 수 있다. 전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거예요. 4차 산업이 되면요, 뭐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없어진다. 왜? AI가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고, 이미 시작됐어요. 공장도 내가 공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일하던 거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그죠? 로봇가 인공지능으로 다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건비로 나가던 게 어떻게 돼요? 인건비로 나가던 게 확 줄어들겠죠. 처음에 시스템만 로봇만 한 대 딱 사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기업에 이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죠, 기업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 많이 내요, 국가에. 그러면 그 많이 나온 세금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지? 지금 일자리도 없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도 없고, 이런 젊은 친구들, 아르바이트해서, 근근히 용돈 쓰고 살고 있고, 부모 밑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오히려 더 편해요. 대신에 또 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아까 뒤에 저것도 뭐예요? 거의 게임식이야. 여러분들, 암호화폐잖아.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잖아요. 채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비트코인도 채굴을 하면 돼요. 내가 채굴을 할 수 있어. 그런 시스템을 줄 거예요. 어떻게 채굴을 해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채굴 얼마. 그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채굴 얼마. 그죠?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이제 채굴하러 다니는 거야. 영상 보고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걷기를 하면 채굴 얼마. 또는 몸에 열이 많이 나요.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체온이 높아지면 채굴 얼마. 그죠? 살이 얼마 빠지면 채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채굴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엉아들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지. 어디? 사이버상에, 온라인상에서. 그죠? 그리고 게임하면요. 게임을 만들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겠죠. VR, AR, 이런 거를, AI, 그지? 이런 걸 사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가상세계를 진짜 현실감 나게 만들 겁니다. 게임을 하게 되죠. 그죠? 뭐, 미션을 완수하면 어떻게 해요? 채굴 얼마. 돈을 받아. 그러면 게임을 해야지. 그죠? 랩업도 해야 되고. 그럼 젊은 친구들은 적응이 되게 잘 되겠지. 그쵸? 아니,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자, 장기를 둬요. 장기를 한 번 두면 채굴 얼마. 장기를 뒀는데 이겼어. 채굴 얼마. 재밌게 만들 거라고. 그 세계에서 하루 종일, 내가, 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놀면서 돈을 버는 세상. 대신에 일을 할 필요 없어. 일은 로봇이나 AI가 다 한다. 기계가 합니다. 우리는요, 놀면서 내 용돈 쓸 만큼의, 그것만 벌면 돼. 그것만 딱 벌게 해줄 거야.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 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져요. 지금 내가 한 달 사는데 뭐 500만 원이 든다? 그때는 50만 원만 있으면 돼. 왜요? 제품을 만드는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스마트폰을 애플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화웨이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그때는 스마트폰은 네가 만들어. 나는 뭐 반도체 만들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분업화가 되겠지. 왜 그래요? 전부 엉아될 거가 되잖아. 전부 엉아될 거. 우리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요. 이제 다음에 부동산 편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이제 하나하나 계속 나가겠지만 실물 자산은 전부 엉아될 거.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 엉아들이 주는 디지털 화폐를 채굴하고 벌면서 게임을 하면서 그죠? 사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미국 대선에 이런 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작업이 시작이 뭐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려운 작업이야 사실은요. 아까 말했잖아. 어려운. 저 상간 오지로 가갖고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야, 트럼프.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세상이, 나머지 세상이 하면 돼요. 트럼프는 엄청난 자기 역할을, 자기 임무를 완수를 다 한 것 같아요. 중국의 시장도, 금융시장도 개방을 해놨고, 요번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들을 땡기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해버렸다. 그죠? 상 줘야 되겠지. 엉아들 입장에서. 트럼프한테. 그죠? 소설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움직이면서 엉아들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요런 세상으로 만들어. 엉아들은 이제 뭐예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뭘 꿈꾸는 거예요? 이제 최고의 부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다스리는 신이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종교적인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개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보이는 현상이에요. 자기 고객을 내쫓아. 이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죠? 택시 그런 경우가 많지. 막 얘기하다가 정치적으로 나와 싸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내 고객의 절반을 갖다 내쫓아 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장사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사업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이건 아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다. 이 접근으로 생각하고 추적하고 하다 보니까 생체 인식이 있네. 블록체인에 또 뭐가 있어? 선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산화가 될 거다. 온 세상이 그게 아니라 민주화가 된다 하면은 철저하게 그쪽으로 다 움직여 줄 거다. 그죠? 이제 세상이 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기존 플랫폼, 그죠? 쇠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왜? 이쪽에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웹 사이트들이 생겨나겠죠. 국가에서 통용하는, 미국이면 미국, 그죠? 나중에는 전 세계 공용의 디지털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탑재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지? 근데 그 사이트도, 그 웹도 엉아들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전부 다 엉아들 거야, 지금요. 착각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돈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니까 세상이 하나하나. 그리고 요번에 일어났던 요런 미국의 대선 관련한 일들도 딱딱딱 이해가 되고, 그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요게 블록체인, 요거 잘 봐야 돼. 요게 핵심이 된다니까. 디지털 화폐 잘 봐야 돼요. 요거 관련주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요거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그지? 그건 제가 굳이 종목까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해도, 그죠? 엉아들이 이 어젠다를 갖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거를 앞으로 키우겠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쪽으로. 그죠?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지금 소설을 쓰면서, 미래 세상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뭐를 해? 음모론을 만들고, 그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이거는요, 잘 생각해 봐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파적, 이념적으로 우파 쪽 사람들도 저를 욕해요. 그죠? 좌파 쪽 사람들도 저를 욕하게 되어 있어. 기독교인들도 저를 욕하게 되고요. 트럼프를 나쁜 놈으로 알아다니, 이러면서. 또 반대쪽에, 그죠? 아니, 뭐, 카톨릭도 저를 욕하게 되고.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겠지만,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4차 산업을 통해서, 그리고 엉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엉아들이 이쪽으로 자꾸 세상의 돈의 관점에서 눈을 돌리네? 그걸 추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도 그쪽으로, 또는요 삶의 준비도, 인생에 대한 준비도 이렇게 바뀐다. 엄청나게 삶 자체가 삶에 다 바뀌는 게 4차 산업이 그래요. 모든 게 바뀌었다. 지금 요번에 다보스 포럼 의제가 뭐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바뀝니다.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한다고. 그거에 뒤처지면 도태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뭐가, 아까 말했던, 여기 딱 돼 있네. 개인별 식별할 생체 인식 같은 보증이다. 음모론에 따지면, 요번에 팬데믹에 의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맞으면서 생체 인식, 요거 보증되는 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돼야 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백신을 다 맞아야 돼. 전 세계 인구가 다 맞고 전부 다 스타링크 인공위성에 다 연결이 되고요. 이런 작업이 끝나야 어떻게 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다 백신들을 맞아야 되겠네. 그죠? 근데 꼭 그런 형태가 될지, 어떤 다른 형태가 될지. 왜 우리는 이미 다 뭘 갖고 다녀요? 손에 스마트폰이란 걸 하나씩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요것만 갖고도 어떻게, 내가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마트에서 사가지고 나오면서 바로 결제가 되는, 그죠? 디지털 화폐가 되면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야. 꼭 칩을 안 넣어도 돼. 그죠? 근데 더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심지어 칩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엉아들 입장에서 나중에 진짜 얘네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이냐, 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거기까지 엉아들이 꿈꾼다 하면요, 칩을 넣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음모론적인 거. 그치? 음모론적으로 해석해서 되고, 저는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않고요. 일단 생체인식. 그죠? 뭔가 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요런 기반에. 모든 세상은 어떻게 돼?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에. 근데 요거는 블록체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중간에. 수수료를 하는 게 없고, 막 거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요, 은행에 내가 돈을 넣었다가, 거기서, 은행에 돈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은행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은행이 이제 그 기능을 안 하겠죠. 그죠? 은행이 지금은 돈을, 예금을 받고, 또는 그 예금 받은 걸로 대출을 해주고요. 그 투자를 하고요. 이래서 은행이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하잖아. 근데 4차 산업이 돼버리면요, 블록체인화가 돼버리면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없어지겠네? 아니야. 은행 나름대로 또 다른 일거리를 찾을 거야.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세상 바뀌는 거 하나하나 직업별로도, 그죠? 직업별로도 한번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계속해서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혼자 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것저것 찾고, 그죠? 영상을 보기 편하게 자막도 넣고 막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잘 할 줄도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요. 뭐,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직원도 쓰고 하면 되지, 그지? 그치? 그렇게 하면 또 깔끔한, 재미있는,
정말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 같은 그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니까 재밌게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투자의 힌트도 좀 찾으시고 그게 목적이다. 제가 하는 이 컨텐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 와 진짜 맞았네, 그랬네, 소설이 맞았어, 소설이 예언이 돼버렸어,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중에는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전부 소설이에요. 그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